여러분, 더 늦기 전에 멈춰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딱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유전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관리이며 60이 넘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35년간 모발과 두피 전문 치료에 매진해온 두피 탈모 전문가 김민호입니다. 국내외 5만 명이 넘는 극심한 탈모 환자분들의 사연을 상담하고 답변 드리며 얻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나이 때문도 유전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당장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하고 계신 머리 관리를 계속 하신다면 한 달 후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달 응급실로 실려온 73 새하윤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머리 전체가 동전 크기로 뻥뻥 뚫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수십 년간 끓을 듯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시면서 손톱으로 두피를 긁어대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분의 두피를 살펴보니 염증으로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모근 부분은 이미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피가 얇아졌는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시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행히 하윤자 할머니는 올바른 관리법을 배우신 후 넉 달 만에 놀라운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오히려 젊어 보인다는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가 회복하신 비결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방법이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약물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우리 집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가득 쌓여 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 적 말이에요. 머리를 감을수록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며칠 안 감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시죠. 제가 35년간 병원에서 매일 들어온 하소연입니다. 선생님, 깨끗하게 감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상하는 것 같아요. 좋다는 샴푸 다 써봐도 똑같고 비싼 제품을 발라도 그대로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00명의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달 동안 머리 감는 방식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무려 6배나 많은 모발이 손실되었습니다. 6배요. 그분들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성껏 관리하고 계시다고 확신하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실수를 범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물 온도입니다. 뜨거울수록 더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정원에 끓는 물을 부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두피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정제를 바로 머리에 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을 많이 쓰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강한 화학 성분이 두피에 직접 접촉하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손톱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긁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두피를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대는 것과 다름없어요.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입하면서 모근이 약해집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피는 더욱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방식들이 나이가 들면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차 종류 중 하나로
모발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녹차를 머리에 바른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작년에 내원하신 74 세박순철 어르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던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녹차야말로 자연이 주는 최고의 모발 재생 촉진제라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건 몇 년 전 일본에서 열린 국제 학술 대회에서였습니다. 한 연구진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녹차 속 성분이 모발 손실을 절반 이하로 줄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연구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150명의 모발 손실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달 동안 진행한 실험에서 녹차를 적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현저히 많은 모발 재생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저는 학회가 끝나자마자 그 연구진을 찾아갔습니다. 정말인가요? 녹차가 모발 손실에 이런 효과가 있다니요. 그들은 웃으면서 확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녹차를 적용한 부위의 모근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녹차가 모근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분 공급을 늘려줍니다. 둘째,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셋째, 모발 손실을 촉진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해 줍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즉시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 60명에게 넉 달 동안 적용해 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3명이 개선 효과를 보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3 천영수 어르신이었는데 정수리 부분이 훤히 보여서 12년째 고민하고 계셨어요. 모자 없이는 외출도 못 하신다고 하셨죠. 넉 달 후에 그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모자를 쓰지 않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에 까만 머리카락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내가 당신 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놀랐어요. 12년 만에 모자 없이 돌아다녀요. 그분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녹차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첫째, 두피의 미세 혈관들을 넓혀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영양분이 모근까지 잘 전달됩니다. 막힌 길을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둘째, 목은 세포들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모발을 만들어내려면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해요. 녹차가 그 연료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엔진에 좋은 기름을 넣는 것처럼요. 셋째, 해로운 물질들을 중화시킵니다. 모발 손실을 가속화하는 나쁜 요소들이 있는데 녹차가 그것들을 막아내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진하게 우린 녹차와 깨끗한 분무기뿐입니다.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이 들어간 것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한 녹차를 우려내어 완전히 식혀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뜨거운 상태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분무기에 담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머리 감기 20분 전에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요. 20분 후에 평소대로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절대 뜨거운 녹차는 쓰지 마세요.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사용을 피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최고 장점이 뭔지 아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치료제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녹차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피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발 자체도 보호해야 하죠. 다음에는 모발을 지키는 또 다른 신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머리에 식용유를 바른다고요. 끈적해지고 냄새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표하세요. 하지만 제가 몇 년 전 태국에서 본 장면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5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면서도 윤기가 흘렀어요. 60년 동안 매일 참기름을 발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전통 풍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정제의 강한 세척력이 모발의 보호층을 제거해버려요. 이 보호층이 사라지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끊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져요. 젊을 때는 두피에서 자연 유분이 분비되어 보호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분비량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오히려 더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환자분을 만났어요. 75세 최영란 할머니였는데 염색과 파마를 자주 하셨어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두려워요. 감고 나면 더 망가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분께 기름 적용법을 알려드렸어요. 넉 달 후에 그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30살 때 머리카락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무슨 마법을 부렸냐고 물어봤어요. 정말로 모발이 실크처럼 매끄러웠어요. 손실량도 현저히 줄었고요. 기름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첫째, 파광, 나비시디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기름이 모발을 얇게 코팅해서 세정제의 손상으로부터 지켜줘요. 보호복을 입고 위험 지역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둘째, 수분 손실을 막습니다. 모발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차단해줘요. 온실이 식물을 보호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셋째, 영양을 공급합니다. 기름 속에 각종 비타민들이 손상된 모발을 복구시켜줘요. 제가 추천하는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깨에서 추출한 우리나라 전통 기름이에요. 비타민 함량이 올리브 오일보다 4배나 높고 우리 체질에 가장 잘 맞아요. 값도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아르간 오일입니다. 분자가 작아서 모발 깊숙이 침투해요. 모발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고 미생물도 차단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양손으로 문질러 천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요. 모발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발라주세요.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15분에서 20분 후에 샴푸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해 보이고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모발 끝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환자분들이 정말 만족해 했어요. 71세 김철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용실에서 트리트먼트 받은 것처럼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게 40년 만이에요. 80세 정순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증손녀가 할머니 머리 비단 같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자, 이제 종합해 볼게요. 머리 감기 전 20분 동안 두피에는 녹차 분무, 모발에는 기름 코팅. 이 두 가지만 해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두피는 건강해지고 모발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전 준비를 해도 잘못 감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에요. 이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세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85 세조만식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두피를 살펴보니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두피를 날카로운 도구로 긁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는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관리하셔야 해요. 그 할아버지는 넉 달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오셨어요. 선생님, 60년 만에 머리가 안 가려워요. 모발 손실도 많이 줄었고요. 세발은 매일 하는 일이에요. 이 작은 습관이 누적되고 쌓여서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발 비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의 비밀입니다. 뜨거울수록 더 깨끗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천과 비슷한 정도가 좋아요. 손목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면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화상 입히고 차가운 물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요. 두 번째, 먼저 물로만 헹구기입니다. 세정제 사용 전에 2분에서 3분 동안 물로만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제거돼요.
녹차와 기름도 이때 어느 정도 씻겨 나갑니다. 세 번째, 세정제 거품 만들기입니다. 절대 세정제를 머리에 바로 짜지 마세요.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내요.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네 번째, 지문으로 마사지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마사지해 주세요.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양옆에서 중앙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각 구역을 15초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다섯 번째, 모발은 거품으로만 처리하세요.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생긴 거품으로 모발을 가볍게 쓸어내려요. 모발끼리 비비지 마세요. 엉키고 손상돼요. 여섯 번째, 철저하게 헹구기입니다. 세정제 사용 시간의 3배로 헹궈주세요. 세정제가 남아있으면 두피에 트러블이 생겨요. 일곱 번째, 린스는 모발에만 발라주세요. 절대 두피에 닿지 않게 하세요.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고 2분에서 3분 후에 말끔히 헹궈주세요. 여덟 번째, 마지막 헹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두피를 중심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때 미지근한 물에서 살짝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수축되어서 좋아요. 제가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가르쳐드린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75 새송기남 어르신이 넉 달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 만져보고 놀랐어요. 모발이 굵어진 것 같대요. 78 새 이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머리가 가렵고 각질이 많았는데 이 방법으로 관리한 후부터는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세발은 매일 하는 일이에요.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면 달라진 모발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35년 동안 병원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모발이 적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체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모발 손실은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유전은 25%예요. 나머지 75%는 생활 습관입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도 한 명은 모발 손실,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많았어요. 왜일까요?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형, 남동생 모두 모발이 적은데 본인만 풍성한 55세 남성분이었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25살부터 모발 관리에 신경 썼어요. 남들이 과하다고 했지만 꾸준히 했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족 중에 모발 손실이 없는데 본인만 고민인 분들이요. 대부분 세발 습관, 스트레스, 식단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기억하시죠? 첫째, 두피의 녹차 분무. 둘째, 모발의 기름 코팅. 셋째, 지문으로 두피 마사지. 넷째, 린스는 모발에만. 다섯째, 철저하게 헹구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모발 손실의 75%는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발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늦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가 있었어요. 86세 할머니였는데 정수리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선생님, 15년 전에 왔어야 했는데 그 할머니의 눈물이 아직도 기억나요. 모발도 건강과 같아요.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발 손실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숨은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기류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발 손실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식탁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금속 소재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금속 그릇에서는 중금속 이온이 나와서 몸속 아연, 철분 같은 중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어 체내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이 2가지 모두 모발 손실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내원하신 79세 강대호 어르신은
식사 때마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고집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권유드렸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연관이 있냐며 의아해 하셨죠.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내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하게 요즘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빗에도 모발이 덜 걸려요.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생활 개선 중 하나가 바로 식기 교체입니다. 유리나 도자기 그릇, 토기, 나무 젓가락.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매일 먹는 식사 한 끼가 모발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생활 속 유해 요소를 줄이는 것이 모발 손실을 막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모발 관리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1,000원짜리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세정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 두피 세정제라는 제품이 있어요. 가격은 5,000원 정도인데 제가 성분을 분석해 보니 정말 괜찮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살리실산, 덱스판테놀, 나이아시나마이드. 이 세 가지가 중간 정도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두피 세정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발 세정제는 머리를 나게 하는 제품이 아니라 두피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이 딱 적합해요. 그리고 알코올도 들어있지 않아서 자극이 적습니다. 300ml 용량에 5,000원이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이런 성분으로 된 세정제 중에서 5,000원짜리는 처음 봤거든요. 어떤 분들은 린스나 트리트먼트도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린스는 추천하지 않아요. 린스에는 글리세린이나 실리콘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코팅 효과를 주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모공이 막혀서 숨을 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린스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대신 헤어팩이 있어요. 헤어팩은 모발이 얇거나 건조해서 고민인 분들에게 좋습니다. 트리트먼트보다 팩이 더 효과적이에요. 또 다른 제품으로 워터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모발이 부드러워지길 원하시는 분들, 머리카락이 두꺼워지고 싶으신 분들, 너무 건조해서 날리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것도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유분이 과도하게 생성되는데 그 원인이 수분 부족으로 인한 보상작용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복합성 두피를 위한 헤어 미스트도 있는데 다만 인공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용 스케일링 제품도 있어요. 우리가 세정제로 머리를 감아도 모공 주변 청소가 완벽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전문 센터에서는 두피 스케일링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 센터에 갈 여건이 안 되신다면 집에서 스케일링을 해보세요. 전문 제품은 생각보다 비싼데 1,000원짜리 상점 제품은 1,000원이에요. 면봉 크기는 전문 제품보다 약간 작지만 한 번에 2개씩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머리를 부분별로 나누어서 면봉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스틱을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전문 제품을 사면 50개들이 팩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1,000원이니까 정말 경제적이죠. 다른 탈모 세정제도 하나 살펴볼게요. 검은콩과 어성초가 함유된 제품인데 이건 설페이트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요. 설페이트는 약간 알칼리성인데 우리 두피는 약산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세정력은 강하지만 두피 pH를 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모발 손실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설페이트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정력은 강하지만 필요한 수분까지 제거해서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쿨링 세정제도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시원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에탄올이 들어있고 설페이트 세정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2,000원 더 싸다고 해도 추천하기는 어렵겠어요. 드라이 세정제도 있어요. 이건 머리를 감고 나갔는데 유분이 많아서 기름기가 흐르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아요. 가방에서 꺼내서 흔들어서 무스처럼 써주면 돼요. 두피에 뿌리고 살짝 문질러주면 유분을 흡수해서 말려줍니다. 다만 자주 쓰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만 가끔 사용하세요.
용량이 큰 일반 세정제들도 많은데 750ml짜리도 있어요. 앞서 소개한 제품의 2배가 넘는 용량이죠. 그냥 일반적인 세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가장 피하라고 하는 설페이트 계면 활성제와 인공 향료가 들어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세정제 말고 다른 도구들도 살펴볼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빛 마사지용 제품이 있어요. 딱딱하지 않은 재질, 플라스틱이 아닌 소재, 금속이 아닌 재질을 찾으시라고 하잖아요. 금속으로 된 제품은 자극이 너무 강해요. 대신 나무로 된 제품이 있는데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누르면 쿠션감이 있고 두피 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에 아주 적합합니다. 컵도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테인리스 안 돼, 유리 안 돼, 플라스틱 안 돼라고 했잖아요. 도자기로 된 걸 써야 하는데 손잡이 부분이 둥글게 된 제품이 있어요. 이걸로 두피 마사지를 하면 정말 좋아요. 헤드 마사지기도 있어요. 1,000원짜리 제품인데 정말 시원해요.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마사지 해주는 건데 가볍게 해주는 마사지로는 아주 좋아요. 손잡이를 잡고 두피에 대고 움직이면 발이 알아서 벌어지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손으로 할 때는 모발이 뜯기거나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도구가 적합해요. 두피 세정 브러쉬도 2종류가 있는데 실리콘 재질로 된 것들이에요. 하나는 돌기가 부드러운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딱딱한 타입이에요. 저는 부드러운 타입을 더 추천해요. 딱딱한 건 손 지문으로 하는 것보다 세정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부드러운 타입은 돌기가 옆으로 누워 있어서 압력을 주면 벌어지면서 브러쉬 역할을 해줍니다. 비듬이 있거나 유분이 많은 분들은 세정제 거품을 낸 다음에 이걸로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주면 좋아요. 빗어내리지 말고 그냥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주세요. 양면으로 된 제품도 있어요. 한쪽은 부드러운 미세모이고 뒤쪽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은 두피 마사지용으로 좋고 뒤쪽은 헤어라인 같은 세세한 부분 세정에 좋아요. 얼굴 클렌징 할 때 쓰는 딥 클렌징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 다 사셔도 2,000원밖에 안 해요. 커피 한 잔보다 싸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머리 감기 20분 전에 녹차 우린 물을 두피에 뿌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녹차는 반드시 진하게 우린 것을 완전히 식힌 상태여야 하고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모발 끝이 거칠다면 들기름이나 아르간 오일을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발라주세요. 15분 후에 세정제로 감으면 됩니다.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식사할 때는 도자기나 유리 그릇, 토기 같은 천연 소재 그릇을 사용하고 나무 젓가락을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금속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담는 습관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나 환경 호르몬을 유발해서 모발에 좋지 않아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음식은 검은 콩, 달걀, 미역, 견과류처럼 모발에 좋은 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게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모발 상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모발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감기 전 녹차, 우린 물 뿌리기, 모발 끝에 기름 바르기, 식기 바꾸기.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만 지나도 거울 속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여든두 세문영자 어르신도 처음엔 아버지도 모발이 적었고 남편도 그랬으니까 나는 당연한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꿔보자고 말씀드렸고 5달 후 그분은 자신 있게 머리 장식을 하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모발 상태가 정말 달라졌어요. 딸이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해요. 저는 모발 얘기 나올까봐 모임도 피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만남을 만들어요.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어요. 그 말씀에 저는 함께 웃으면서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분 표정이 정말 달라져 있었거든요. 눈빛이 생생했어요.
예전엔 고개를 숙이고 오시던 분이 당당히 거울을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모발이 변하니까 사람의 자신감과 삶의 자세까지 바뀌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건 모발 손실은 유전보다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중에도 한 명만 모발 손실인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피의 녹차, 우린 물. 둘째, 모발 끝에 기름 바르기. 셋째, 금속 대신 도자기 그릇. 넷째,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감기. 다섯째, 린스는 꼭 모발에만. 이 5가지만 지켜도 75% 이상의 모발 손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발이 다 없어지고 나면 늦어요. 혹시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자존감을 되돌려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던 순간에서 미소 짓는 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모발도 건강처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풍성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한 정보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체질이 달라요. 건강 상태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실제로 해보실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시작하세요. 만약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근처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